안녕하세요. 가정에서의 우리 아이 경제 교육의 박은정입니다. 경제는 너무 어려워, 딱딱해,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경제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집 근처 문방구에서 노트와 연필을 사고 또 학교와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또 엄마 아빠와 함께 외식을 하는 것 모두가 경제활동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경제활동은 욕망과 필요의 갈등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욕망과 필요, 이렇게 두 얼굴을 가진 소비에 대해 알아볼까 하는데요.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 모셨습니다. 어린이 경제교육 전문가 황지연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우리 아이 경제교육에서 욕망과 필요 그 분야를 확실히 정해주어야 된다고 했는데요. 그게 어떤 면에서 그렇게 중요한가요? 네, 이제 욕망과 필요를 구분한다는 것은 원하는 것과 이제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분하는 과정인데요. 이것은 꼭 소비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과연 욕망과 필요의 차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바쁘게 돌아가는 사회, 그 속에서 경제는 살아있는 생물처럼 움직인다. 경제를 다루는 학문인 경제학의 기본 개념 중에는 수요가 있다. 수요의 정의란 어떤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단순한 욕구가 아니라 구매력이 합쳐진 욕구인데, 이런 정의를 바탕으로 구매력이 수반된 욕구는 유효수요, 구매력이 수반되지 않은 단순한 욕구를 잠재수요라고 구분한다. 하지만 아이들의 경제교육에서 욕구와 수요의 차이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아이가 갖고 싶어하는 웬만한 물건 정도는 사줄 수 있는 구매력이 부모에게 있기 때문이다. 문구점 앞을 지나는 다영이. 하지만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치랴? 결국 또 예쁜 물건에 정신을 빼앗기고 마네요. 와, 이거 이쁘다. 다영이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 캐릭터가 그려진 상품. 이걸 살까 말까 고민에 빠진 다영이는 과연 어떤 결정을 할까요? 다영이가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상품을 무척이나 사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그 물건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바로 욕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다영이가 만약에 스케치북을 사용하던 것이 이제 다 써서 더 이상 없어서 이제 새로운 것을 원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필요에 의한 것이겠지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캐릭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어떤 그림 때문에 이것을 원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욕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마찬가지이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연습의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부모님들이 욕망과 필요의 차이를 아이들에게 알려줄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이런 구분이 사실 쉬운 것은 아닌데요. 아이들에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아이들이 어떤 물건을 원할 때, 필요로 할 때 이제 아이들에게 그것이 아이들에게 이제 밥과 같은 존재인지 아니면 먹으면 좋지만 사실 꼭 필요한 것은 아닌 과자와 같은 존재인지를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것인데요. 한 교육 현장에서 이제 지켜봤던 개념인데, 또 하나는 부모님들이 최근에 이제 영어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원트와 니즈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인데요. 원트라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그냥 가지고 싶은 것, 원하는 것이라는 개념이고요. 니즈라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의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물건을 사거나 구입하고자 할 때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저 꼭 가지고는 싶지만 필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구분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욕망에 의해서 물건을 사고 싶다면 그 물건을 절제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소비 습관 중에 하나라고, 이런 걸 좀 아이들에게 얘기를 시켜줘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경제 교육뿐만 아니라 인성 교육에서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네, 그렇다면 실생활에서 욕망과 필요의 차이를 우리 다영이와 다영이 엄마를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엄마 손을 잡고 마트로 장을 보러 가는 다영이. 날아갈 듯 가벼운 발걸음을 보니 분명 오늘도 엄마를 졸라 맛있는 걸 사달래야지 하는 마음 같은데요. 다영이의 기대처럼 소비자들의 손길을 기다리며 쌓여있는 마트의 물건들. 저마다 나를 데려가 하며 소비자들에게 손짓을 하는데,
어른들만 쇼핑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다영이를 비롯한 아이들 역시 쇼핑하는 것을 좋아한다. 오늘도 눈이 휘둥그레진 다영이.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은 곳이 마트인데 마트엔 왜 이렇게 사고 싶은 게 많은 걸까? 오늘은 엄마에게 뭘 사달랠까? 다영이는 바쁘게 이것저것 재보는데 결국 작전 시작! 엄마, 나 이거 사주세요. 그거 집에 있는 거잖아. 이거 펭귄 그림이 없단 말이에요. 펭귄 그림이 무슨 소용이야. 똑같은 건데. 그래도 사주세요. 엄마. 안 돼. 엄마를 졸라보던 다영이 결국 마지막 최후의 수단인 떼쓰기에 들어간다. 야, 너 빨리 못 일어나? 만약에 아이들에게 져서 물건을 사주게 된다면 또 어떤 영향이 올까요? 근데 아이가 때를 쓰는 순간에 물건을 사주게 되면 처음에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사주었을 때보다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의 입장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때요? 이런 때 조금 차분하게 아이에게 아이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과정부터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이 그림이 이 캐릭터가 좋구나, 네가 좋아하는 게 여기 들어가 있구나 라고 인정을 해준 후에 그래서 이것이 갖고 싶은 것이지 라고 아이의 마음에 동감을 표시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감을 표시했다고 해서 아이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물건이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입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누구든 이제 누가 되든지 원하는 것을 모두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아이에게 알려주는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갖고 싶은 물건과 필요한 물건 중에서는 필요한 물건을 먼저 구입해야 한다는 것을 아이에게 이해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가뜩이나 화가 난 아이들이 들어줄까요, 과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교육뿐만이 아니라 인성교육의 과정이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부모님에게 요구되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력보다도 인내심이 우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영이 어머님은 또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저와 함께 보시죠. 사주세요. 다영아, 집에 있는 걸 왜 또 사? 그건 펭귄 그림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있잖아요. 우리 다영이가 펭귄 그림을 좋아하는구나. 그런데 다영아, 이게 꼭 필요한 물건이라면 엄마가 다영이 꼭 사주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다른 거 꼭 필요한 것부터 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엄마 아빠가 네가 원하는 거 막 다 사줄 만큼 그렇게 여유롭진 않잖아. 그치? 네, 알았어요. 그럼 다음에 꼭 사주세요. 이런 경우 보면 다영이가 착한 거겠죠? 네, 그렇죠. 사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두고 설득의 과정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처음에는 다소 부담스럽고 힘든 과정이긴 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아이들하고 점차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방법이 편해지고 단순화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부드럽게 해도 그 속에 단호한 의지는 보여주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시죠? 아이에게 만약에 안 된다는 말을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 아이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면 우리 부모님은 처음에는 안 되지만 몇 번의 과정이 반복되면 되는구나 라는 오히려 잘못된 과정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저도 어디선가 읽은 적이 있는데요. 아동심리학자 어느 분께서 그 아이들이 떼를 쓰고 조르는 게 그 자기가 사고 싶어하는 물건을 사지 못해서 그 큰 아쉬움보다는 자신의 의사가 부모님한테 거절을 당했다, 뭐 이런 부분에서 화가 나서 더 그렇다고 제가 봤거든요. 우리 부모님께서는 나를 이해하고 있지만 응석이나 떼를 써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원칙을 반복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이루어질 때, 이런 대화가 반복이 될 때 아이들은 가지고 싶은 것보다는 필요한 것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것이고요. 또한 부모님하고 관계에 있어서도 훨씬 돈독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부모님들 많은 걸 배우셨을 것 같은데요. 그럼 오늘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 아이를 똑똑한 소비자로 만드는 소비교육의 첫 번째, 아이에게 욕망과 필요의 차이를 이해시켜라. 아이의 욕망은 마음을 이해해주는 것으로 해결한다.
아이의 응석과 떼는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대개 자녀들에게 아끼고 저축하고 절약하라 이런 말들 많이 하시는데 네. 또 소비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소홀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이때 소비 교육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가장 기본은요. 필요한 것부터 구입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과정입니다. 솔직히 어른들도 그러는데 우리 아이들은 더 무방비 상태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은정 씨는 쇼핑 혹시 좋아하세요? 솔직히 여자라면 다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바람직한 어떤 소비를 위해서 혹은 올바른 금융생활을 위해서는 이 쇼핑 부분에서도 극복해야 하는 요소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쇼핑 좋아하는 것에도 뭐 뒤에 특별한 배경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함께 보시죠. 많은 기업들이 물건을 팔기 위해 벌이는 치열한 경쟁. 기업들은 아이들을 상대로 한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막대한 광고비를 쓰고 있다. 인간 사회는 동물을 사냥하거나 열매를 따먹는 수렵 채집 사회에서 한 곳에 정착해 곡식 농사를 짓는 농업 사회로, 그리고 산업 사회를 지나 현재와 같은 사회로 변화해 왔다. 현대 사회에서 수렵은 취미 활동에 한정되고 있는데, 하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에게도 수렵 채집 시대의 본능이 살아있다. 수렵의 기회를 잃은 현대인에게 수렵과 유사한 행위로 무엇보다 큰 기쁨을 안겨주는 행위는 바로 쇼핑. 쇼핑한 물건을 가슴에 한가득 안고 집으로 돌아가는 소비자의 모습은 광고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장면이다. 이 모습은 거대한 포획물을 안고 동굴로 돌아가면서 기쁨을 느끼는 원시적 본능과 같은데, 광고는 그것을 교묘하게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 네, 이 부분은 이제 대형 할인마트나 백화점 같은 공간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쇼핑을 하게 되는 경우에 그런 일들이 이제 종종 있으시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것이 즐겁고 재미있는 활동이라는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우리 생활을 위한 일상적인 활동이라는 부분으로 연결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긴 저도 쇼핑을 하고 나와서 잔뜩 양손에 꾸러미 들고 나오면 왠지 모르게 저도 뿌듯한 네. 그런 느낌을 들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저 즐거운 활동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경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바른 소비 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도움을 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쇼핑센터의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지 함께 보실까요? 마트에서 물건을 쇼핑하는 다영이와 엄마. 그런데 엄마는 원시 수렵 시대로 돌아간 것일까? 이것저것 생각 없이 카트에 물건을 쓸어 담는데, 그것을 본 다영이, 엄마의 시원시원한 쇼핑 모습에 다영이도 함께 물건을 집어담는다. 그러면서 다영이는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게 이렇게 신나는 거구나 싶은데, 어머나 안 돼요! 특히 아이와 함께 쇼핑할 때는 꼭 필요하지 않는 물건은 사지 않아도 되는 게 현명하고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알아야 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쇼핑을 하기 전에 오늘 구매할 목록이 무엇인지 리스트를 만들어 보고 그 구매 목록을 가지고 나가서 쇼핑을 진행하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방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과 함께 쇼핑할 때는 또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네. 저와 함께 보실까요? 아이를 똑똑한 소비자로 만들기 위한 부모님의 현명한 쇼핑 방법. 쇼핑에 앞서 필요한 물건 리스트를 만들어가는 것이 좋다. 특히 아이와 쇼핑을 할 때는 이것이 중요한데, 이렇게 해야 아이에게 계획성 있는 소비를 가르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되도록 짧은 시간 안에 물건을 구입해서 나와야 한다. 매장에 오래 있을수록 구매 리스트에 없는 많은 물건을 사게 되어 과소비, 충동 구매를 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 쇼핑을 할 때 아이에게 설명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계산대 근처에 이제 놓여진 껌이나 작은 과자나 음료수 같은 것들을 요즘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과연 왜 그 위치에 그러한 물건들이 있는지 아이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기업이 추구하는 것이 이윤 창출이고 조금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이들과 함께 알아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좀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요. 쇼핑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닌데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제품에 기업에 이제 주식을 구입을 해서 아이에게 선물을 해보는 것입니다. 아이가 직접 투자를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이런 투자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그 기업에 대해서 생활 속에서 좀 더 많은 흥미를 가지게 되고 그 기업의 주식의 과정, 변화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사회 현상이나 경제 현상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뿐만 아니라 이런 쇼핑 공간에서도 아이들이 경제를 체험할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교육 공간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소비라는 것이 그저 즐겁고 재미있는 활동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생활을 하는데 꼭 필요한 일상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체험으로 배워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자녀를 둔 모든 부모님들이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믿는데요. 오늘 좀 나와주셔서 또 고맙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 이후로 우리 사회도 10대가 소비의 핵심으로 떠올랐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말은 모든 기업이 10대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노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될 텐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아이들을 올바른 소비 교육을 통해서 주체적인 판단력과 행동력을 지닌 아이로 키워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정에서의 우리 아이 경제 교육,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